강서마을 자치 컨퍼런스 동네 재발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동네 일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동네 커뮤니티 케어를 주제로 전 길벗 한의사 모임 대표이신 권혜인 한의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동네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온라인에서 시작하다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 케어 강의를 맡은 화곡 분동에 살고 있는 한의사 권혜인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마을 주간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동네 공원에서 직접 가서 어르신들을 만났던 사진인데요. 병원이 아닌 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간단한 건강 관련한 팁들을 알려드리고 했는데요. 또 이렇게 밴드를 나눠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스트레칭도 알려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또 물어보고 상당히 고마워하셨는데요. 여기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저 집안에 계실까 이런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정부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돌봄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봄 불안을 좀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의료 서비스만이 아니라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인데요. 어떤 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지는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정부는 2018년에 11월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진 로드맵과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지금 현재 전국의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선도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이가 들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요양병원에서도 긴 시간 일하면서 이분들이 꼭 여기에 계시지 않아도 될 분들인데 왜 여기 계실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보시면 종합재가센터, 그러니까 재가센터라고 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심주택, 그리고 그런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건강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강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식당 등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2025년에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차리려고 하는 건데요. 왜 이것을 최근에 추진하게 되었냐를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2026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같이 걱정하고 있는 이 노인 돌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돌봄에 필요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시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과 25년에 보면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병원에서 오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 똑같이 허리를 삐끗해서 와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은 사실 한 3번 정도만 내원을 해도 되게 깔끔하게 낫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더 올 필요가 없는데요. 똑같이 다쳐서 오셔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10번, 20번을 내원을 하셔도 처음처럼 낫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제 수십 년간 50년, 60년, 70년을 쓰셨으니까 관리하면서 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료비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많이 들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을 많이 쓰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노인의 수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 의료비 자체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보장제도, 저희는 의료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보장제도가 점점 늘어나는 이 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입원 환자의 48%가 사회적 입원이다라는 건데요. 사회적 입원이라는 것은 내가 의료적으로 필요해서 진짜 입원을 꼭 해야 돼서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입원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혼자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 비용에서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을 낳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역사회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복지 선진국들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중심의 이 여러 병원으로 이제 의료가 필요하신 사람들을 병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지역에서 케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이고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이제 핵심 사업들을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돌봄을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리고 개개인에 맞는 욕구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봄, 그리고 지역,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돌봄에 필요한 주민, 과연 누구인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모두가 다 절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은 사망 비율 자체가 10배나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취약계층이 잘 관리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단 감염 사태를 봤듯이 요양병원에 있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잘 위생이든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한번 감염자가 생기면 집단적으로 감염돼서 사망에도 이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을 했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의 돌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한 이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한 시사점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크게는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그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아플 때, 아플 때도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죠, 사람은. 그리고 나이 들 때, 이렇게 총 세 가지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를 겪고 누구나 아플 때가 있고 누구나 나이 들어서 이제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봄이라는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단순히 왜 어르신들한테 더 노인들은 저런 걸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모두가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문제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던 곳에서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AIP라고 저희가 연령이나 소득이나 능력이랑 상관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기존에 살던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노인의 한 60%
정도는 거동이 불편해도 현재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왜냐하면은 지역사회의 서비스나 서비스 간 이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과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이 요양병원에서 현재 48만 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7만 8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사회적인 이유로 내가 지역에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저희가 복지와 돌봄에 대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 아픈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몰아놓는 것은 돌봄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급자 중심에서의 사고이지만 그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들,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전환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 병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좀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또 중요한 점은 이 계급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돌봄이 필요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 지원, 당연히 가사나 뭐 반찬이든 집안 청소든 간병이든 목욕이든 요양이든 이런 것이 되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그런 주택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가 내가 꼭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같이 책임지자라는 겁니다.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례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른 건데요. 하나 병원을 예로 들면 급성기로 예를 들면 치매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재활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큰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우리는 보통 이 상상이 잘 큰 병원 아니면은 집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상상이 되지만 이 큰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하기 전 단계, 재활하는 단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게 되고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 집에서도 살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재활이 필요하면 여러 이제 센터들을 다니면서 운동도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하고 하면서 다닐 수 있겠죠. 근데 또 집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의 환경도 그것까지 같이 봐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집이 뭐 문턱이 너무 높아서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턱을 낮춰준다거나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그 어르신이 거기서 생활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면대를 낮춰준다거나 이렇게 실제로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환경까지 고려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요한 가치고요.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어야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케어 회의, 이 시군구 단위의 이 회의를 둬서 주거 지원, 그리고 여러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방문 의료 이런 것들 등등등을 같이 진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한 예를 이제 이건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이미지가 매우 이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후생 노동성에서 지역 포괄 케어 연구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5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생활 권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중학교 같은 거죠. 그런 게 통학하기에 그 30분 내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지역 사회에서 포괄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30분 내에 거리에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데요. 삶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혹은 자택 이런 그룹홈 뭐 어르신들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함께 주민과 연대감을 좀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삶이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의료인데요. 병에 걸리면 이제 급성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회복기 재활병원에 갈 수도 있고 만성기 병원, 뭐 노인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랑 연계해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입원하다가 퇴원할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한 체계가 돼야 되는 거고 개호라고 조금 생소한 개념이 있는데요. 개호는 우리가 보기에 노인 요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내가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형 서비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가듯이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그 출근해서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놀고 하고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거나 자택 서비스, 뭐 방문해서 뭐 돌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혹은 복합형 서비스 여러 형태의 개호와 방문관으로 같이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게 다양한 각자의 욕구에 맞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생활보호, 개호 예방인데요. 예방이 또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병에 걸렸을 때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예방할 것이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함께 모여서 건강 교육도 듣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지원,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 지원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역 포괄, 지역센터 케어 매니저라는 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여러 가지를 되게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인분들이 내가 어떤 지금 요양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개호를 뭐 방문 진료를 받으면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판단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케어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케어 매니저가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 사람의 요구에 맞게끔 연결시켜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일본에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령사회가 일본이 저희보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본을 보면서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강서랑 가까운 부천의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이 전국 곳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요양의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부천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좀 생생하게 느껴보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크게 이제 4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뭐 100세부터 팔팔하게 네, 재밌죠? 이런 통합 건강 관리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건강 리더, 뭐 건강 사롱, 그리고 건강 교육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네,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노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노인 건강 통합 관리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건강 관리라고 하면 병원을 쉽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만성질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자기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병도 치료를 하는 데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네, 총 4개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건강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 실천, 뭐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건강 강좌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같이 하고 근력도 키우고 운동 치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통증이 감소했더라라는 겁니다. 실천 후에 이 부족한 체력 상태가 증진이 되었고 그리고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통증이라는 것이 많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이런 식생활들 여러 교육이나 영양 상담이나 실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식생활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노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 리더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네. 이 건강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곳들에 건강 리더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리더를 양성을 한 건데, 네, 보시면 이 부천시의 대상자 유형 및 선도사업 주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상자 일단 요양병원에 있다가 복귀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돌봄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 대상자를 뽑는 것은 이 사실 민간에서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의 협력을 받아서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뽑고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 이것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하면서 여기 보시면 많은 이제 주민분들이 건강 리더로 활동을 한 건데요. 다 의사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의사나 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진짜 봉사하고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노인의 건강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렸고요. 네, 이것은 또한 협동조합이라는 부천시에 있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 리더들이 이렇게 지역에 쭉 살고 있고 대상자들도 쭉 살고 있어서 이것을 같이 연계를 시켜주는 거죠. 이 지역에 이분들에겐 이분들이 가면 좋겠어요. 이 지역은 이분들이 가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하면 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에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그 접수를 하면 건강 리더들이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거의 한 40분 정도 체크를 해요. 뭐 혈압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뭐 식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체크하고 아픈 부분은 어디 통증이 있으신지, 어려움은 무엇이 있으신지 이런 걸 쭉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분은 의사가 직접 가야 된다. 혹은 이분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처음 이제 방문을 해서 한 40분 정도 이 건강 상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집중관리고는 주 1회씩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횟수를 조금 널널하게 가지면서 찾아가면서 여러 교육들을 하거나 같이 운동을 하거나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직접 관리 대상은 직접 체크를 하면서 어떠신지 일일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방문도 하고 매번 찾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예시로 하냐라는 건데요.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무릎 통증이 되게 심해서 잘 일어나기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의사 선생님이 가서 어디 근육의 문제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근육들을 금방 풀어주기만 해도 편안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사실은 걷기가 힘들어서 밖에 병원까지 가는 것도 조차 힘들어 하셨다라고 하면 이분이 직접 내가 와서 되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진단해서 같이 알려드리고 하면서 서로 이제 노인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리더도 행복감을 느끼고 그 노인분도 그 도움에 상당히 감사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장 큰 선물은 어르신께서 언제나 걱정하시던 건강 체크를 하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건강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건강 리더가 되게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자신이 어쨌든 봉사할 수 있을 때 돌봄을 수행하고 또 이 노인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과 진심을 더 느끼게 되고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 해봐야겠다 이런
욕구, 희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되시고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져오는 건데요. 저는 이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이자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되게 아프거나 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고마움과 감동도 느끼고 그 안에서 좀 희망도 느끼고 하면서 잘 살아봐야겠다 의지도 느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 뭐든지 자동화, 기계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고 공동체를 맺을 수 있는지 좀 어떻게 더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이 고민을 커뮤니티 케어가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재활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네바다 사롱에서 이 어르신들 매우 즐거워 보이는 이 분들은 같이 모여서 건강 관리를 하는 그 사롱, 그 모임 문화 이런 거 모임 문화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건강 수첩을 드려요. 하시면서 뭐 지금 어떠신지 그리고 건강 실천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열심히 여기 같이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역에 되게 많이 이제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누가 이런 정책을 합시다라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공간들을 발굴하고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걸 확대시켜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예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언택트 건강 교육을 영상을 찍고 이것들을 태블릿으로 찾아가는 건강 교육 집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부천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와 닿으실런지 제가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궁금한데요. 좀 커뮤니티 케어 이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거대한 제도로 느껴지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 마을, 주민 곳곳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빼먹으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것을 강서구에서 혹은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예시와 모델을 좀 한국 사회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법적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면서 그런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다양한 요구들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주거 공간 그리고 내가 지금 퇴원을 해서 재활이 필요해서 혼자는 집안에서 살아가기 어렵지만 내가 지역에서도 내 집에서도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내가 조금은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내가 지역에서 집에서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나를 도와준다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에 맞는 그런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인프라와 자원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자원들과 인프라가 꾸려져 있고 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그 연결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까 부천시 협동조합의 예시에서 봤듯이 이것은 민과 관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을 한 건데요. 그 집집마다 건강 그 상태를 확인하고 다녔던 것은 사실 복지관 같은 데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뿐더러 그 이제 뭐 임대 아파트든 어쨌든 그 지역들을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상당히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 지역에서 봉사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그 돌봄의 마음을 내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협동조합이란 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했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싶지만 찾아 나서기 어려웠지만
그걸 관해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그 책 속에 있는 정책이 아니라 마을 속에 사람들 사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정책이 되고, 실제로 지역사회의 많은 취약계층들이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게 실현이 되려면 단단한 주민 기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정부가 마련하는 건 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겠지만, 정부가 지역까지 다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게 필요하지?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자주적으로 같이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고, 그것은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이런 자치단체가, 그리고 이 주민들의 공동체가 매우 잘 갖춰져 있을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 주민조직, 공동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뿌리 깊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까지 쭉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저도 예전에 일본의 이런 개호 시설을 보러 여러 연수도 좀 다녀왔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보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겠구나. 근데 이게 돈만 들인다고 되는 건 또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거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지역들의 사례를 보니 또 이게 그렇게 또 못하고 어려운 문제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누군가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잘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좀 어떻게 구조를 만들고 실현할 건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오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열어주신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이 강서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 케어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